안녕하세요. 사주학 이야기. 오늘은 11번째 시간 내 사주팔자에 나타나는 육친의 암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친이란 얘기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육친, 육신 또는 십성 이런 걸로 뜻하죠. 즉 일간을 제외한,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 사주팔자에 있는 오행과 대비해서 인간관계를 추론하는 것을 육친, 육신, 십성이라고 그러죠. 예. 자,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사람들과의 인연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죠. 막 태어나면은 어머니, 아버지, 또 형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다음에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또 거기에 또 큰아버지에 대한 자식들과의 형제 간의 관계, 이런 관계로 또 맺어지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이가 먹고 학교를 가면은 학교에서부터 학교 생활을 할 때부터 사회생활이 시작된다고 봐야 돼요. 학교 가면은 친구들도 만나고 또 선배들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또 후배하고도 관계가 맺어지고 또 선생님하고 관계 이런 게 또 맺어진다는 얘기예요. 좀 더 나이가 먹어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또 사회에서 또 맺어지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공부 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취미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맺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이제 발전해서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은 회사 동료가 또 생길 것이고 또 끌어주는 직장 상사가 있을 것이고 또 나보다 늦게 들어오는 후배 직장인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또 사장님과의 관계,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배우자에 대한 인과관계가 또 맺어진다는 얘기죠. 여자분 같으면 남편, 식구들과의 인연, 또 아내에 대한 식구에 대한 인연, 모든 게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게 인연이란 얘기예요. 이런 인연들을 통틀어서 육친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미혼 때는 저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나요? 여자분 같은 어떤 남편을 만나나요? 또 남자분 같은 어떤 아내를 만났나요? 그런 질문. 또 저는 친구 덕이 어떤가요? 아니면 아버지 덕이 어떤가요?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면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사주팔자에 육친이 그 사람한테 덕을 주는지 아니면은 인연이 없는지를 잘 파악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은 사주팔자에 들어있는 오행, 항상 얘기하지만 오행의 질과 형세를 잘 판단해야 사주팔자에 있는 육친각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모양새인지 파악을 해야 그 육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면서 한번 그러한 관계를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분이시네요.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저는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상담을. 자, 한번 보자고요. 계축년 경신월 이모일 계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입니다. 자, 이분 어떤 남자를 만나나요? 배우자를 만나나요? 본인이 임수, 큰 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큰 물로 태어나신 분 배우자를 뜻한다. 뭐죠? 바로 흙. 날의 극한 오행 흙이 바로 배우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흙이 어디 있는가 볼까요? 나와 있는 거에는 이 축토 하나 있네요. 축축한 흙, 요놈 하나, 그 다음에 지장간 안에 무토, 오화 안에 기토가 있네요.
신금 안에 무토, 기토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자, 이 흙이 어떤 모양새인지를 보자고요. 그래야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큰 물이 쇠를 만났네요. 월주에 금생수. 물이 상당히 생을 받으니까 큰 물을 생해주니까 큰 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콸콸콸 쏟아지다는 얘기죠. 시간을 보니까 개수도 합류를 해주네요. 시간을 보니까 연간을 보니까 연간의 개수도 임수에게 힘을 줘서 임수가 상당히 강해지고 왕해졌다는 얘기예요. 물이 왕해졌다는 얘기예요. 큰 물, 저수지 같은 큰 물이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물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신중에 임수도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축중의 개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이 상당히 왕해졌어요. 이 물이 드디어 큰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네요. 쏟아지다 보면 밑에 있는 오화는 직격탄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막아주는 흙도 없지. 이 나무가 큰 나무여서 물을 좀 흡수해주면 좋은데 이 조그마한 나무 가지고는 오히려 나무가 쓸려 내려갈 정도다 보니까 물을 흡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무는 쓸려 내려가고 불은 바로 직격탄을 맞아서 불은 꺼지고. 자, 흙은 어떻게 된가요? 이 많은 물들이 쏟아지니까 흙탕물이 돼버리고 또 토생금으로 해가지고 힘이 뺏기고 아주 힘이 하나도 없네요. 더군다나 불로 생을 해주면 좋을 텐데 불은 이미 꺼진 상태다 보니까 이 흙은 거의 흙탕물로 봐야 되겠네요. 흙탕물. 신금 안에 무토도 마찬가지고 기토도 마찬가지고 오 안에 이 물이 쏟아지면 다 흙탕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흙이 힘이 하나도 없다. 흙탕물이 됐다. 무능하죠. 나를 제압할 힘이 없으니까 무능한 남편, 병약한 남편과 인연이 됩니다. 사주가 상당히 강해졌다는 얘기죠. 내가 주무럭주무럭하는 남편, 무능한 남편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니.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물이 너무 두렵다는 얘기죠. 공처가, 애처가라고 그러죠. 저는. 그래서 무능한 남편, 병약한 남편과 인연이 됩니다. 자, 거꾸로 이 남자분 어머니, 즉 이 여자로 시어머니 될 사람이 사주를 보러 왔어요. 나와 관계는 어떠나요? 이 며느리와. 그랬을 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와의 관계를 찾아줘야 되겠죠? 자, 찾아봅시다. 시어머니하고. 자, 축토. 흙이 이게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남편의 어머니는 뭐죠? 남편 입장에서 보면 인성을 찾아야 되겠죠? 축토, 흙의 인성은 불이라는 얘기예요. 불. 그래서 요 오화가 시어머니가 됩니다. 시어머니. 자,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많은 물이 쏟아져서 불 꺼졌다고. 나를 죽인다는 얘기죠. 나를 제압하는 며느리를 얻으셨네요. 고부 갈등. 며느리 못 이기십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이겨먹네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를 이겨먹는 기가 강한 며느리를 얻습니다. 라는 통변이 됩니다. 이해가신가요? 자, 다음 여자분도 한번 보자고요. 이분도 어떤 배우자를 만나요? 라는 여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게 그렇다는 얘기죠. 육진을. 자, 경신년, 을유월, 정해일, 계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라는 얘기죠. 본인이 작은 불로 태어났네요. 촛불, 작은 불. 자, 불로 태어나신 분한테 배우자는 뭔가요? 바로 물이죠. 나를 극한 후에. 자, 물이 어떤지 상태를 봐야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월철을 보니까 쇠가 있네요. 오호, 내 힘을 빼가네요. 또 연출을 보니까 또 큰 쇠가 있네요. 이 쇠가 상당히 힘을 발휘하네요. 그러면서 일지에 있는 해수, 큰 물을 갖다가 이 쇠가 생을 하다 보니까 물이 상당히 강해졌네요. 쇠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 이 큰 물이 힘을 받다 보니까 이 개수도 상당히 힘을 받아서 물 기운이 상당히 강해졌어요. 자, 이 촛불은 묘목, 작은 화초와 이 을목에 오로지 생을 받고 있는 아주 연약한 불이 됐다는 얘기예요. 연약한 불. 근데 이 나무는 해수한테 얻어맞고 개수가 쏟아지고 하다 보니까 젖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젖어버리고 부목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젖은 나무 불에다 던져봐야 연기만 나고 잘 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을목도 거의 을겸합으로 갈 것 같아요. 도와준다 하더라도 큰 도움, 작은 불이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큰 도움은 못 주다 보니까 작은 불이 됐다는 얘기예요. 작은 불이. 그래서 불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이 물은 호시탐탐 이 불을 끌려는 아주 흉한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흉한 존재가. 그래서 불이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악부라고 그러죠. 악한 악자에다가 지아비 붙여 써가지고 못된 남편,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을 만날 그런 운명을 가진 여자분이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남자 조심하세요. 남자 인연시 꼭 댐댐이를 많이 보고 참고하시고 인연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 어떤 남자를 만날까요?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남자를 만납니다. 남자 조심하세요라는 통변이 된다는 얘기죠. 자, 앞서 얘기했던 대로 시어머니 입장에서 시어머니 운을 보자고요. 시어머니는 물이 남편이죠. 남편을 생해주는 노예, 인성이 바로 시어머니죠. 금이 되겠네요. 금생수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강하죠. 나를 또 힘들게 하고 맹한 냉기가. 더군다나 이 쇠가 하는 역할을 보니까 이 흉한 물을 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상당히 기가 센 시어머니를 만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부 갈등이 심하고 시집살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다음 사주. 이분은 남자분이네요.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수저 논란이 많죠. 금수저를 물고 나왔니, 흑수저를 물고 나왔니. 그게 바로 부모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출발 시점이 틀려버리니까. 그래서 요즘 현대사에서는 부모덕, 그 중에서도 아버지 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분 이 사주를 가지고 아버지 덕이 어떤지 한번 물어와서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작은 새 조각으로 태어났네요. 이민년, 임자월, 신해일, 계사시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작은 새 조각으로 태어나신 분, 아버지를 뜻하는 것은 내가 극하는 오행이니까 나무가 바로 아버지를 뜻한다는 얘기죠. 나무가 어디 있죠? 쭉 보니까 임목이 있네요. 임목이 요게 튼실해야 아버지 덕이 좋겠죠. 한번 보자고요. 사주를 보니까 자월에 태어났어요. 추운 겨울에 태어났는데 연간, 월간에 보니까 큰 물이 임수는 큰 물이죠. 이거는 저수지 같은 큰 물이 두 개가 존재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큰 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밑에 보니까 자수가 또 힘이 되어지고 시간의 개수도 합류를 한다는 얘기죠. 작지만 쇠가 금생수까지 해주잖아요. 그래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졌어요. 그 물이 또 쏟아지기 시작했네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죠. 이 물은 바로 나무한테 직격탄이 되네요. 어떤 초심자분들은 이 많은 물이 나무를 생해주니까 나무가 힘이 엄청나게 좋아졌네요 라는 말씀하셨는데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 이 많은 물들이 이 나무에 쏟아지다 보면 이 나무는 부목이 되면서 썩어요. 더군다나 햇빛을 보자고요. 햇빛이라도 좀 있으면 겨울에 좋은데 이 사와 불이 있는데 이 불이 큰 불이지만
나무의 생존을 못 받고 있을 뿐더러 이 큰 물이 쏟아져서 직격탄으로 이 불한테 쏟아지다 보니 불도 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축 반합도 성립이 될 것 같아요. 축축한 흙에. 그래서 이 불은 빛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는 더더욱 햇빛도 못 받는 뿐더러 이 큰 물에 부목이 돼가지고 뿌리채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썩고 있다는 얘기예요. 질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 사주예요. 너무도 나무가 흉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덕이 약하고, 또한 이분 배우자 덕을 한번 물어봤다고 보면은 배우자 덕은 똑같이 나무가 되죠. 내가 극한오이니까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배우자 덕이 없습니다. 이렇게 통변이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또 남자분 사주 한번 보실까요? 이분 역시 배우자 덕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덕이 어떻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봤던 얘기죠. 자, 병술년, 을미월, 병신일, 을미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이분 사주를 보면 본인이 큰 불로 태어났고 미월, 더위가 한참인 미월에 태어나가지고 또 연간에 큰 불이 존재하네요. 작은 불이 작은 나무지만은 금생수를 받고 전부 불을 품은 지글지글한 흙이란 얘기죠. 상당히 불이 강하고 불과 지글지글한 흙이 한 통속이 돼서 불기운이 열기운이 상당히 강해진 사주로 신강해서 불이 강한 사주가 됐어요. 2월에 이 흙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 흙이 내 힘을 빼가는 게 아니라 이 흙 또한 불기운을 받아가지고 지글지글한 흙이다 보니까 불과 흙이 한 통속이 돼서 상당히 열기운이 강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용신을 보니까 요 일지에 있는 신금이 물을 품은 신금이 용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용신. 자, 신금이 뭐죠? 이 사람한테 편재, 아버지란 얘기예요. 아버지. 용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덕이 있다. 또 처덕은 어떤가요? 물어봤을 때 이게 용신이라고 그랬죠. 바로 일지, 배우자궁에 용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 처덕이 있습니다. 처덕이. 배우자궁에 용신이 있고, 이게 조우도 해주고, 강한 일간을 힘을 빼주는 그런 역할도 억부가 됐든 조우가 됐든 용신이 되다 보니까 귀중한 존재다 보니까, 귀중한 존재가 배우자궁에 있다 보니까 처덕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이분은 승진이 잘 안 돼서 상담하러 오신 분이에요. 승진이.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기해년, 갑술월, 무자일, 신유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네요. 이분 월지에 술토를 만나서 제법 내 힘을 주는 오행을 만나서 힘을 주고 기토도 힘을 좀 보태서 그리 약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 약한 사주가 됐어요. 나를 도와주는 오행, 갑기 합이 이루어진다고 치더라도 이 물기운하고 쇠기운이 좀 있어서 약간 약해진 사주인데, 자, 이분이 왜 승진이 안 될까요? 사주에 보면은 불, 인성이 없어요. 술 중에 정화가 있는데 이 큰 물, 작은 물, 냉기에 의해서 불이 거의 소멸되어 있네요. 소멸. 자, 불은 인성을 뜻한다는 얘기죠. 인성은 바로 인덕을 뜻합니다. 인덕이라는 거는, 자, 직장생활 하면서 상사, 나한테 도움을 주는 상사, 또는 동료, 또는 후임들이 나를 도와줘야 상당히 힘을 받고 승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윗사람은 끌어주고 또 동료들은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주에 불이 약하다 보니까 인덕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인덕. 인덕이 약하다 보니까 인덕은 또 인성은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이란 얘기죠. 즉 상사. 아까 뭐 후배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특히 끌어주는 상사덕이 회사에 들어가면은 나한테 도움을 주고 일을 가르쳐 주고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상사덕이라는 얘기죠. 이 상사덕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승진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인덕이 약합니다. 또 불이 약하다 보니까 어머니 운이 약합니다. 어머니 덕이 약합니다. 또 사회생활에서 또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약하다 보니까 상사덕이 약합니다. 이런 통변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사주에서 보면은 어떤 사주와 어떤 오행이 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해가지고 일주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오행을 찾아가지고 그 오행을 육친에 대입해가지고 통변을 해주면은 거의 다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사주를 몇 가지를 내서 남편 덕이다, 배우자 덕이다, 처덕이다, 또 이런 거를 유추해봤지만은 또 시어머니 덕이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제 덕은 어떤지, 또 친구 덕은 어떤지를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를 뽑아놓고 그에 해당하는 육친이 덕이 어떤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면은 육친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접하면은 그렇게 육친을 파악을 해서 그의 육친의 강약을 파악해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오늘은 육친, 내 사주팔자에 들어있는 육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참고 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계세요.